자, 여기서 문자의 시대를 가리켜서 바로 뭐냐면 역사 시대죠. 문자 이전의 시대를 가리켜서 선사 시대라고 한다. 문자 이전의 시대를 가리켜서 그런 문제가 주어가 문제 조건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문제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갖고 오는데 절반 정도가 어떤 성격을 띈다? 절반 정도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문제 조건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50% 정도는 된다는 거 아니란 취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한 50%가 그걸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학생이 뭐가 정리가 안 됐다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어가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할 때는 내가 그랬죠. 저는 1년, 2년은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공부할 때 떨어지더라도 뭐하고 떨어져야 돼요? 실력을 향상시켜놓고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학생이 그게 후회스러운 학생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래야 다음에 붙는 거니까. 저는 공부 1년 정도 하면은 되는 거로 봐요. 1년 정도 하면은 되는 걸로 봐요. 2년 이렇게 넘기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영어 때문에 그래요. 영어. 그래서 저는 학생한테 이런 얘기해요. 칠 것 같으면 영어하고 경제가 된단 말이야. 영어하고 경제가 되면은 저는 1년 정도 하면은 충분한 걸로 봐요. 이것 때문에 2년을 끄는 거야. 영어하고 경제학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말해요. 1년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말해요. 이게 안 되면. 그러면 구급도 마찬가지로 뭘까? 구급도 마찬가지로. 영어가 됐다. 영어가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1년 정도로 충분하다고 봐요. 영어 때문에 뭐 2년 이렇게 끄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학습 방법이 학생들이 약하더라고요. 이게 학습 방법이. 그런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서서히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오라고 했죠. 월요일 날 1시라고 했죠. 제가 점심도 사줘요. 점심은 칼을 쓸지는 않는다. 유물과 유적이죠. 선사시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역사시대. 그러면 역사시대 하면은 뭐가 될까? 청동기 시대 이후를 가리켜서 역사시대가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사시대 하면 뭐가 될까? 선사시대 하면 청동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렇죠?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 구성할 때 조선시대 이렇게 출제된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이렇게 가나요? 올바른 거 잘못된 거 출제된단 말이에요. 1. 강간창 장군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강간창 장군이 이 사람은 고려시대 인물이야? 조선시대 인물이야?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문제 구성할 때 이거 봐봐요. 다음 중 선사시대에 가나요? 선사시대에 가나요? 올바른 거 잘못된 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1, 2, 3, 4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 뭐가 들어오냐면은 청동기 어쩌고 저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맞나 틀리나? 이게 틀리다는 거죠. 이게. 아니 청동기 오더라도 뭘까? 이게 틀린 건 아니다. 이게 여기 잘 봐. 아까 조선시대에 가나요? 이렇게 문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1, 2, 3, 4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강감창 장군이 이렇게 하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무조건 틀리죠? 무조건 틀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게 무조건 틀린다는 걸까?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게 왜 그렇다는 걸까? 자, 여기 왜 그럴 수 있는 거냐면은 보편성과 특수성에서 이게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고 그래요. 그럼 보편성 있고 특수성은 뭘까 이게? 자. 보편성은 뭘까? 널리 통한다는 거죠. 특수성은 뭘까? 제한된다는 거죠. 특수한 사람으로 제한된다는 거죠. 자, 보편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부터 매는 장사가 없다. 매는 장사가 없다. 맞으면 아프다 이거죠. 그럼 보편성의 특수성이에요? 그건 보편성이죠. 맞으면 아프다 이거죠. 매는 장사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학생은 한 대만 맞았어요. 한 대 맞았는데 뭘까? 조금 있으니까 집으로 가 있다 이거죠. 집으로 튀었어요. 보편성의 특수성이에요. 특수성이죠. 어떤 학생은 뭘까요? 20대를 맞아도 뭘까? 이거 보편성이야, 특수성이야 이거. 특수성이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접근할 때 여기서 문제를 접근할 때 보편성이고 특수성이 있다 이거죠. 이런 것이 뭘까? 이런 것이 멘탈이란 말이야, 기초란 말이야 이게. 이런 것이 돼 있는 학생이 있고 안 돼 있는 학생이지 이게. 잘 알으란 말이야. 그게 돼 있는 학생이 있고 안 돼 있는 학생이 있단 말이야. 멘틀에게 이런 걸 뭐라고 할까? 아까 있잖아. 문장력이죠. 문장력이 있고 뭐가 있어요? 사고력이 있죠. 이런 것은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 두 개가 복합됐다 이게.
근데 아까도 했죠. 주관식 시험 문제는 뭘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선천적으로 상당히 결정됐다 이게. 주관식 시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상당히 결정됐지만은 객관식 시험은 뭘까?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노력된다 그죠. 그러니까 뭐를 만나라는 걸까? 좋은 선생을 만나면 된다 그죠. 문장력과 사고력 이런 것은 이런 것은 된다 그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게 있죠. 요거 보편성과 특수성인데, 이건 널리 통한다는 거고 특수성은 뭘까? 제한된다는 거죠. 이건 널리 통하는 거고 이건 제한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러면 이건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김치가 있어요. 김치는 보편성에 속할까? 특수성에 속할까? 예? 보편성에 속해요? 특수성에 속해요? 예? 자. 자, 우리 어디 한번 보냐면은 3페이지 있죠. 맨 밑에 봐봐요. 3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3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4페이지 있죠. 4번 있죠. 맨 밑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역사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존재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뭐라는 걸까?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럼 김치는 보편성의 특수성이야? 두 개가 함께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것은 뭐냐면 모든 존재하는 것마다 존재하는 것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보편성이야 특수성이야? 김치라는 것은. 예? 얘기했죠 아까.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봐봐요. 김치가 좀 매운 김치가 있어요. 그럼 매운맛을 뭘까? 좀 이걸 매운맛을 감소시켜서 뭘까? 볶은 김치 있어요. 볶은 김치. 이 볶은 김치를 매운맛을 감소시키는 볶은 김치는 뭘까? 프랑스 사람들이 잘 처먹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의 입맛이 굉장히 보편성이죠. 예? 그러면 이런 것은 뭘까? 김치는 볶은 김치는 뭘까? 보편성이 뭘까? 보편성이 우수하죠. 우수해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은 뭘까? 김치 매운 김치는 뭘까? 보편성이 널리 통할까? 통하지 않을까? 이거는 널리 통하지 않죠.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뭘까? 보편성이 널리 통하지 않는다 이죠. 예? 보편성이 우수하지 않다 이죠. 보편성이 우수하고 이래요. 예? 그러니까 김치는 뭘까?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 특수성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운맛을 감소시킨 볶은 김치는 뭘까? 보편성이 우수하죠. 이거는 뭘까? 보편성이 좀 결여되어 있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것은 뭐냐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한다 이거죠. 함께 하는데 보편성이 우수하느냐 결여되느냐 이 차이일 뿐이다. 예? 차이일 뿐이다 그죠. 그거 잘 알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입는 한복이 있어요. 한복은 어떻게 될까?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하죠. 함께 하는데 보편성이 우수할까? 좀 결여되어 있을까요? 보편성이 우수해요? 결여되어 있어요? 예? 자, 이 봐봐. 현대 문명 있죠? 현대 문명. 3대 발명품이 있어요. 3대 발명품이 뭘까? 볼펜이죠? 자전거 이렇게 돼요. 예? 볼펜, 자전거 이런 것이 세계 3대 발명품이다. 그죠? 그럼 볼펜하고 자전거 이런 것은 뭘까? 두 개 다 공통점 뭘까? 실용성이죠. 실용성이죠. 그러면 한복은 실용면에서 어떻게 될까? 실용성이죠. 실용성면에서 보편성이 우수할까? 결여되어 있을까? 결여되어 있죠. 예? 한복 입고 화장실 가면 어떻게 될까? 똥 묻죠?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해요? 똥 묻어요. 그러니까 입고 다녀? 안 입고 다녀? 안 입고 다니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뭐냐면은 다음 시간 내일 언제고 여태까지 상국을 했어요. 한복 입고 오면은 뭘까? 내가 문제집 준다고 했어요. 문제집 준다고 했어요. 여태까지 5명이 있었어요. 5명. 그렇게 오래됐는데 오랫동안 강의했는데 5명. 한 명은 뭐냐면은 한 명은 이런 여학생이 있어요. 한 명은 어떤 여학생이 있었냐면은 개랑 한복을 입고 왔어요. 개랑 한복. 내 노래 이것도 한복이니까. 그래서 얼른 줬어. 개랑 한복 그냥 얼른 줬어. 우리나라는 여성이 더 용기가 있죠. 4명은 여성이고 남학생은 1명이 입고 왔는데 또 어떤 여성은 한복을 보자기에다 싸갖고 왔어요. 보자기에 싸갖고 와서 저 바깥에서 화장실 가서 입고 들어오더라고. 미리 자리를 맡아놨어요. 수업이 끝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복을 그 자리에서 벗더라고. 이게 보자기에다 싸더라고. 이렇게 한복을 입은 거야? 잠시 걸쳐놓은 거야?
잠시 걸쳐놓은 거죠. 책 내놓으래. 책 내놓으래. 그것도 2권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2권. 자기 애인 거 같이 달라고. 줬어. 얼른 줬어. 에? 하여간 때까지 5명 있었어요. 5명. 왜 우리가 이제 한복을 못 입고 다니나? 실용성에서 결여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한복은 실용적인 면에서 뭔가 보편성이 결여된 거죠. 우리 특수성이지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건 국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출제될 때는 보편성과 이게 함께 존재하지만은 이것을 중심으로 출제될 수 있고 이걸 중심으로 출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보편성이 중심이 돼서 출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특수성으로 접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특수성으로 출제되는데 보편성으로 접근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걸 잘 알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국사에서 문제가 출제될 때 이렇게 봐봐요. 자, 우리 고조선 문명이 있죠. 고조선 문명은 세계 4대 문명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세계 4대 문명에. 예? 세계 4대 문명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그러면 세계 4대 문명에서 뭘까? 보편성이 우수해요? 결여되세요? 결여됐죠. 결여되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인 문자를 언제 사용해요? 조선시대 와야죠. 조선시대 와야 독자적인 문자를 사용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더 여기서는 문자, 청동기 이런 선사시대에서는 보편성이 더 강조될까? 특수성이 더 강조될까? 특수성이 더 강조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수성이 강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서에서는 문제가 출제될 때는 선사와 역사시대를 딱 청동기 이런 건 핵을 끊지는 않는다는 거죠. 딱딱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특수성이 더 강조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들어올 때 다음 중 선사시대에 관하여 어쩌고 저쩌고 들어올 때 뭘까? 1, 2, 3, 4 할 때 여기 청동기 들어왔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다. 그죠? 그걸 알으세요. 에? 왜? 우리의 특수성이 해당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독자적으로 문자를 사용하지 못했다. 그죠? 여기서. 에? 조선시대 오죠? 그래서 우리 특수성이 좀 강조돼요. 그래서 국사에서는 문제 출제 때 다음 중 선사시대에 관하여 이렇게 출제될 때 뭘까? 청동기 들어오더라도 철기 들어오더라도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예? 예,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그래요. 여기서는 핵을 긋지 않는다는 거 이거 알고 그래요. 그러면 책을 몇 페이지를 잠시 보냐면 3페이지를 잠시 봐봐요. 3페이지를 보면서 4번이 있죠. 거기 보니까 역사의 바른 이해가 있어요. 역사의 바른 이해. 그리고 거기 보니까 한국사의 바른 이해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들어올 때 역사의 바른 이해 여기서 문제가 들어올 때 자, 역사의 바른 이해로 문제가 들어올 수 있고 한국사의 바른 이해 이렇게 문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역사의 바른 이해하고 한국사의 바른 이해하고 여기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존재하는 것은 뭘까? 특수성과 보편성은 함께해요. 함께 하자면 뭘까? 아까도 얘기했죠. 좀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에? 그럼 한국사라는 것은 뭘까? 나죠.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러면 어떤 남학생이 어떤 여학생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남학생한테 시간이 있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간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학생 입장에서는 시간이 있냐고 물어볼 때 9급 학생이 좋을까? 7급 학생이 좋을까? 합격생 중에서 어떤 학생이 내 주변에는 7급 합격자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학생, 어떤 여학생이 9급 합격생이 있어 저한테 왔어. 그러면서 남자 좀 하나 소개시켜달래. 합격생 9급 학생이 와갖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 선생님 9급은 안 돼요. 7급 남학생이 소개시켜달라고 하더라고. 자기는 9급 합격했으면서 선생님 절대 안 돼요. 7급이요. 그래서 뭐 하나 사갖고 가세요. 이렇게. 에? 그래서 내가 소개시켜줬지. 자, 결과는 나도 몰라. 여기 봐. 이건. 에? 그러면 이제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시간 있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그 여학생이 그 남학생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필 너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필 너냐 이렇게. 그러면 여학생 입장에는 기분 좋아 나빠? 남학생 입장에서는. 에? 하필 너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학생이 하필 너냐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에?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면 할까? 어떤 조건을 갖추라는 거죠. 첫째 어떤 조건일까? 9급 합격해야 돼? 7급 합격해야 돼? BM 땀 하나 준비해놓고 아파트 한 50평짜리 하나 장만해놓고 이렇게 에? 조건을 갖추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 사는 것은 뭘까? 나를 얘기한단 말이야. 나를 얘기하는 거죠. 너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기 전에 뭘까? 자신을 먼저 파악하라는 거죠. 에? 한국 사는 건 뭘까? 나란 말이에요. 나기 때문에 뭘까? 한국 사는 것은 뭘까? 한국사의 특수성을 우선 파악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가 여학생한테 데이트 신청하기 전에 뭘까? 자신의 특수한 위치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특수한 위치는 뭘까? 지금 합격했어요?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합격도 못했죠? 공부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신의 특수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사의 발언이 이렇게 들어오마다 한국사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역사의 발언 이해는 뭘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뭘까?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발언 이해는 뭐를 찍어야 돼요?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사라는 것은 뭐다? 나란 말이에요. 나기 때문에 뭐다? 한국사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들어올 때 세 가지 관점으로 문제가 들어와요. 역사의 발언 이해, 한국사의 발언 이해, 또 하나가 뭘까? 세계시대 역사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세 가지 관점으로 문제가 들어와요. 역사의 발언 이해, 한국사의 발언 이해, 세계시대의 역사의식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시대의 역사의식은 대원군처럼 세국 정책을 해야 돼요? 개방을 해야 돼요? 세국 정책하면 안 되죠? 개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방을 하되 뭘까? 사대성으로 해야 돼요?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해야 돼요? 그렇죠? 주체성을 유지한다. 예? 주체성을 유지한다. 자, 같은 말이 있는데 여기 봐봐요. 남자나 남성이나 무슨 차이나? 같은 말이죠. 표현은 틀리지만 뭘까? 의미는 같죠. 같은 말을 반복한단 말이죠.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주체성이나 같은 말이 뭘까? 주체성을 강조하는 거나 민족주의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주의라고 할 때 뭘까? 우선이란 말. 민족을 우선한다. 주체성은 뭘까? 민족을 우선한다. 같은 말이다. 주체성이나 민족주의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성을 견지하면서 뭘까? 개방주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나 같은 말일까? 개방적 민족주의나 같은 말이다. 얘기하죠. 같은 말이야. 개방적 민족주의나 같은 말이 뭐다? 에? 주체성을 견제하면서 개방주의나 같은 말이다. 에? 책이 있죠? 그럼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2페이지 3번 문제를 봐봐요. 2페이지 3번 문제를 보면은 있죠? 2페이지 3번 문제를 보면은 2페이지 2번 문제다. 2번 문제를 봐봐요. 세계시대의 문제를 들었죠? 예? 아까 얘기했죠? 2번에 봐봐요. 2번을 보면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이해한다. 조화시킨다. 이거 뭘까? 아까 얘기했죠? 역사의 발언 이해죠? 예? 그럼 이 문제는 대안설명을 옳은 것은 답은 1번하고 4번 두 개다. 답이 두 개일 때는 맞는 거 찍어요? 더 맞는 거 찍어요? 1번도 맞죠? 민족의 주체성을 견제해야 돼. 뭘까? 폐쇄적으로 해야 돼요? 개방적으로 해야 돼요? 개방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죠. 개방적 민족주의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답은 1번하고 4번이 답이지만 뭘까? 어느 것이 더 맞아요? 4번이 더 맞죠? 알겠죠? 자, 민족주의나 같은 말이 뭘까? 민족의 주체성을 견제하는 거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답은 두 개지만은 나올 때는 뭐 찍는다? 맞는 거 찍어요? 더 맞는 거 찍어요? 더 맞는 것이 1번이야? 4번이야? 4번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답을 찍을 때 답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 있을 때 뭐 찍는다? 더 맞는 거 찍는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지배층 이익을 억제하는 정책에 들어가면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왕권 강화될 수 있고 재정도 확대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하나 찍을 때 뭐 찍는다? 거기서는 왕권 강화죠. 그게 없으면 재정 확대를 찍는 거고. 자, 그러면서 다시 5페이지 이렇게 봅시다. 자,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죠. 자, 많이 출제되잖아요, 여러분은. 한국불기 특수성은 뭘까요? 한국불기 특수성. 특수성은 뭐예요, 이게? 출제될 때. 호국불기죠? 그리고 현세 구복적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사시대 하면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여기 봐요. 선사시대 하면은 구석기죠? 구석기 있고 신석기 있죠. 신석기 있고 청동기 있고 있죠. 청동기 있고 청동기 있고 초기철기가 있죠. 국사에서 왜 초기철기가 붙나? 초기철기하고 전기철기하고는 어떨까? 철기시대 전기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 철기시대 후기가 있죠. 철기시대 후기라고 생각해요. 그냥 철기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철기시대죠. 여기가 뭘까? 삼국시대 초기를 얘기하는 거죠. 의미가. 에? 여기가 뭐를 얘기한다? 삼국시대 초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곡선에 초기철기가 있단 말이에요. 초기철기는 뭐고 맞물까? 청동기 후기하고 맞물려 이게. 얘가. 예? 나중에 좀 가르치고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채소는 뭐를 중시하는 거냐면은 숲하고 나무를 중시해요. 전체와 부분을 중시하죠. 그렇지? 그러면 선사와 역사는 뭐를 기준점으로 나눴나? 문자죠. 문자를 기준점으로 나눴고, 예? 이건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 이런 것은 뭐를 기준점으로 나눴다? 자,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글자가 뭘까? 기자죠. 기자가 무슨 기자일까 여기서? 옥편에 보면은 그릇 기자라고 되는데 여기서는 의미상 뭘까? 생산수단 기자다. 생산수단이 뭐다? 동이죠. 생산수단이 뭐야? 돌이죠. 철기하면은 생산수단이 뭐야? 철이죠. 근데 철기 기술이 뭘까? 초기가 뭘까? 미숙하다 이거죠. 예? 철기 기술이 미숙하다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되게 뭐라고 할까? 세형동검하고 동검은 뭐로 사용해요? 동검. 세형동검이죠. 그러면 철은 뭘까? 철제 농기구죠. 철제 농기구. 예? 농기구는 뭐로 사용하는 거고? 철로 사용하고, 검은 뭐로 사용하고, 동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초기철기죠. 예? 그러면 널무덤이 뭘까? 초기철 시대 무덤이 널무덤인데, 널무덤에는 세형동검하고 뭘까? 철제 농기구가 뭘까? 함께 발견되는 거죠. 나중에 좀 더 배우고 그래요. 자, 여기는 공통점 뭘까? 기자가 생산수단 기자죠. 생산수단이 철이죠. 여기는 뭘까? 생산수단이 돌이죠. 돌. 그렇죠? 여기는 무슨 돌? 새로운 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뭘까? 옛날에 있었던 돌이죠. 그러면 새로운 돌은 뭘까? 이게 첫째 간석기죠. 간석기와 예? 자, 제수부 특징은 책에다 다 필기해 준다고 했죠. 간석기가 토기 등장이죠. 요거 두 개를 가르쳐서 뭘까요? 신석기 시작을 알리는 유물이죠. 그리고 꼭 언제고 뭐가 있어요? 특수성과 보편성이 있다 그랬죠. 이게. 자, 두 번째 있죠. 농계가 목적이죠. 농계가 목적이고 뭘까? 세 번째 뭘까요? 농경이 등장하면 뒤따라서 수반되는 게 있어요. 방적술이 뒤따라서 수반돼요. 왜 방적술이 뒤따라서 수반될까? 3배 옷감을 짠다면, 그러면 3배 옷감을 짜려면 뭐를 져야 돼? 3배 농사를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농경과 방적술은 동전의 양면이죠. 거의. 두 개는 거의 동시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신석기란 이렇게 하면 뭘까? 간석기, 토기 등장, 농계가 목적, 방적술 이런 것이 시작되는 시대를 신석기라고 해요. 그럼 여기 우리 특수성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특수성은 뭘까요? 여기서 농경이마다 농경이 후반에 등장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특수성이다 그죠. 그러면 세계 4대 문명을 공통점은 뭐가 돼요? 세계 4대 문명 공통점이 거의 동시에 등장한다는 거죠. 이게 세계 4대 문명을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 4대 문명은 보편성이 우수하고 우리는 여기서 뭘까? 보편성이 좀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특수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다? 신석기 후반이죠. 그럼 우리 신석기만 하는 뭐에서 출발하지 못해? 농경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뭐에서 출발했다? 수렵과 오류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특징은 뭐야? 이렇게 보니까 해안선이 그렇게 길죠? 해안선이 길기 때문에 여기 가면은 뭐가 셌을까? 자라가 셌어요. 조기야, 구리야 뭐야? 해안가 물고기. 이죠? 물고기하고 뭐가 셌어요? 조기. 조기야, 조개야? 조개 이런 게 셌죠? 그러니까 이런 거 먹고 살 수 있다면 이렇게 해안가가 넓으니까. 그러면 유명한 신석기 때 조개무지 있죠. 조개무지는 지금 연구의 업적에 의하면 뭐가 50%가 될까? 홍합일까? 백합일까? 뭘까? 발굴 보고서에 의하면 50%가 뭐다? 굴이라는 거야. 굴. 그러니까 신석기 사람들이 이걸 먹었다는 거야. 이걸 주로. 그리고 또 여기도 물고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까요? 해안선이 길었기 때문일까? 이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수렵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석기만 하는 뭐에서 출발했다? 간석기, 토기, 수렵과 오리에서 출발했죠. 이게 좀 후반에 등장해요. 농계가 목축이. 그러면 농계가 목축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신석기 혁명이라고 해요. 신석기 혁명. 자, 요걸 신석기 혁명이죠. 요거에. 그러면은 자, 책에다 좀 필기 좀 할 게 하나가 있죠. 맨 밑에다가 연필로 좀 필기 좀 해줘. 연습장에다 해주던가. 자, 연습장에다 한번 해봅시다. 국사에서 혁명이란 말이 있죠. 개혁이란 말이 있죠. 이런 거 용어 정리 좀 합시다. 운동이란 말이죠.
그리고 정변이란 말이 있죠. 정변이란 말이 있고 밀란이라는 게 있죠. 밀란이란 말이 있고 사건이란 말이 있죠. 어떤 책을 보면 동학은 밀란이야, 동학운동이야, 동학개혁이야. 학자들에 따라 틀리다겠죠. 학자들에 따라 틀리다겠죠. 그런 것을 뭘까? 학자들을 학설이 되는 거란 말이야. 학자에 따라 뭘까? 동학난이라고 할 수 있고 뭘까? 동학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동학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다겠죠. 그런 걸 뭐라고 해요? 학자들을 뭘까? 주관이라고 그래요? 객관이라고 그래요? 주관이죠. 학자들이 주관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의미가 뭔가 이렇게 볼까? 혁명과 개혁이 있죠. 자, 그러면 혁명과 개혁, 운동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은 진보죠. 진보와 뭘까? 정의죠. 그렇죠. 진보와 정의를 추구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진보와 정의를 추구했는데 우리가 동학운동이 있죠. 일반적으로 동학운동이라고 그래요. 동학운동이 있고 뭘까? 3.1운동이 있죠. 그러면 동학운동, 3.1운동 두 개 다 공통점은 뭐가 될까? 그 당시 성공했어요? 그 당시 때 실패했어요? 그 당시 때 실패했죠. 그러면 출제될 때 이런 게 고약하다면 국사가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이다.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이다. 동학운동은 실패한 운동이다. 이렇게 맞냐? 틀리나? 시험 문제가 들어올 때 이렇게 한 줄에 들어온 다음에 1, 2, 3, 4 다음 중 올바른 거 잘못된 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하는 거냐면은 세모가 있어요. 세모를 뭐라고 해요? 이걸 긍정과 부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국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과목에 해당된다. 그래서 공부할 때 학습 방법이 없습니까? OX 하지 말라는 거야. OX. 그러니까 공부할 때 OX 문제집 버리라는 거야. 이건 국사만 해당되는 거야. 전 과목이 다 공통점이 돼. OX 하지 말아야 겠죠. OX 버려라 이게. 그러면 시험 문제가 OX로 출제돼요. 1, 2, 3, 4로 출제돼요. 1, 2, 3, 4야? 1, 2, 3, 4, 5야? 서울시는 5개죠? 그럼 시험 문제 여러분이 문제 접근할 때 공부할 때 OX로 찍어요. 안에서 골라야 돼요? 안에서 골라야 된다 이거야. 그럼 이 훈련을 써야지 왜 OX 훈련을 써? 시험 문제라는 것은 뭐가 들어온다? 애매 모호성이 출제돼요. 애매 모호성이라는 것은 뭘까? 긍정과 부정이 안 되는 게 출제돼요. 그래서 옛날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뭐냐면은 사법고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사법고시 하는 애들이. 걔들이 시험만 끝나면은 객관식 문제 있죠. 애들이 시험만 끝나면 소송 거는 거야. 사법고시 애들이. 왜 소송 걸까? 직업이 원래 그래. 직업이 소송 거는 거야. 직업상 뭐.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났어요? 정확한 답이 있다면은 애매 모호성은 뭐다? 출제자의 출제 기술이다. 이게 대법원 판례야. 애매 모호성 인정한다는 거야. 긍정과 부정이 안 되는 게 인정한다는 거야 이게. 긍정과 부정이 안 되는 것이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긍정과 부정이 안 되는 것은 뭘까? 이런 걸 긍정과 부정이 안 되는 애매 모호성을 이런 거 OX 머리에다 박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더 틀려나와 이게. 그래도 아까 얘기했잖아. 문제는 꼭 변별력 들어온다 이게. 변별력 들어오는데 변별력 들어오는 것이 몇 문제라고 했어요? 네 문제 5문제야. 네 문제 5문제 그걸 맞춰야 합격권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걸 맞춰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뭘까? OX 갖고는 안 돼.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OX 훈련 쓰지 말아야 겠지. 학습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 대신 암기 노트는 만든단 말이야. 잘 봐봐. 그 당시에 실패했단 말이야. 그러면 미래적 측면에서 보면 뭘까? 동학운동이라는 것은 3.1운동. 미래적 측면에서 본다면 실패한 거야? 성공한 거야? 미래적 측면에서는 크게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 당시 때는 실패했죠. 그럼 문제 출제 때 3.1운동을 실패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애매 모호성이지. 문맥이 안 나타났죠? 그런 걸. 그런 걸 함부로 OX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뭘까? 혁명과 계획이라는 것은 뭘까? 두 개 다 공통점은 그 당시 때 실패한 거야? 성공한 거야? 성공한 거죠? 그러면 이건 뭘까? 혁명과 계획을 찾죠? 뭘까? 이거는. 이거는 뭘까? 혁명과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은 뭘까? 점진적이죠? 점진적이고 혁명은 뭘까? 급진적이죠. 그러면 정변은 뭘까? 이게 봐요. 정변. 갑신 정변 있고 정변이 맞아? 쿠데타가 맞아? 쿠데타야? 정변이야? 갑신 정변이 맞아요? 갑신 쿠데타가 맞아요? 같은 말이야. 쿠데타는 뭐야? 불어죠? 불어를
일본 사람이 정변으로 번역했다 이거죠. 정변과 쿠데타는 같은 말이야. 불어야 쿠데타. 정변은 뭘까? 일본식 한자를 얘기하는 거야. 에? 나의 입장 이렇게 한다면 나의 입장, 나의 관점 이렇게 한다면 나의 관점이 맞아요. 나의 입장이 맞아요. 나의 관점은 우리식 한자하고 나의 입장은 일본식 한자야 이게. 에? 국어에서 그렇게 배웠어?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교수가 그러더라고. 입장이란 말은 일본식 한자고 관점은 뭐다? 우리식 한자고. 정변은 누가 번역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쿠데타를 정변으로 번역한 거야. 자, 이게 봐요. 갑신정변, 갑신정변이 있죠. 무신정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5.16 군사정변이 있단 말이에요. 다 공통점일까요? 합법적이야, 비합법적이야? 비합법적으로 뭘까? 권력 이동을 얘기하는 거야. 비합법적으로 뭐다? 합법적으로 권력이 이동하는 거야. 이거를 정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갑신정변이든 5.16 군사정변이든 뭘까? 무신정변이든 다 공통점마다 비합법적으로 권력이 이동했다 얘기란 말이야. 이런 거 용어가 정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그걸 그리면서 들어가 버리지. 다른 거 더 진도가 더 나갈 수 있단 말이야. 밀라는 뭘까? 수탈이죠. 수탈이란 한계 상황에서 뭘까? 한계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걸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걸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봉기란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봉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밀라는 문제 구성할 때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밀라는 한계상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수탈에 대한. 여러분이 한계상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느끼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봐. 내가 그 느끼게 해줄게. 이따 목욕탕 가서 목욕탕을 한번 들어가란 말이야. 들어가서 뭘까? 목욕탕 가면은 차가운 탕이 있고 미지근한 탕이 있고 좀 뜨거운 탕이 있고 더럽게 뜨거운 탕이 있단 말이야. 더럽게 뜨거운 탕에다 발을 한번 넣어봐요. 넣어보면은 뭘까? 나는 넣자마자 이렇게 튕겨나와. 이렇게 와 뜨거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한계 상황이 뭘까? 0.1초죠. 그러면 발이 뭘까? 계획적으로 빼요? 자연적으로 빼요? 그렇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이게야. 수탈에 대한 한계상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이거죠. 그럼 국사에서 무신경건기 밀란이 있고 19세기 때 밀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밀란의 배경은 뭘까? 간단하게 수탈이지 간단하게. 그럼 무신정변기 때 밀란은 뭐가 될까? 무신정권 바로 그 전에 뭐일까? 문신이죠. 문신보다 수탈이 완화돼서 더 혹독한 수탈이 들어가세요. 당연히 더 혹독한 수탈이 들어갔다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신정권기 때 밀란의 배경은 뭘까? 그 전에보다 무신들은 뭘까? 더 혹독한 수탈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럼 무신들이 더 혹독한 수탈한 이유는 뭘까? 무신끼리 권력 투쟁했죠? 권력 투쟁하면 뭘까? 사병이 적어야 돼?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럼 수탈이 더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가 옛날에 공부를 좀 못했어요. 못하면 공부 양을 더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공부 양을 더 늘려야 돼. 자, 그거 잘 알고. 사건은 뭘까? 제주도 4.3 사건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뭘까? 사건이라는 것은 해석을 하지 않겠다 이게. 제주도 4사건은 자익에서요, 우익에서요? 해석하지 않겠다 이게 간단하게. 사건이란 말이 붙으면 해석하지 않겠다 이거죠. 사건은 되게 현대사에 있어요. 왜 그럴까? 당사자가 살아있단 말이야. 이러면 강주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강주 현대사는 좀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강주에 강주 민주운동에 전개될 때 북한 특수단이 뭘까? 부분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하면 뭘까? 강주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지. 나 죽인다고 칼 들어오지. 저 개새끼 확 죽여. 놀러 와봐 이 개새끼야. 현대사는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거,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석은 안 하겠다 이게. 그걸 그럴 때는 사건이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제주도 4.3 사건 하면 막 해석을 하지 않겠다 이게. 자, 이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봐봐요. 자, 역사는 변화된다 그랬죠. 그렇죠? 역사는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학운동은 뭘까요? 밀란기를 거쳐 뭐로 전환됐다? 운동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학운동은 뭘까? 밀란기가 있죠. 그래서 동학운동은 뭘까? 밀란기를 거쳐 뭐로 전환됐다? 운동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학운동을 배경은 뭐가 있을까? 수탈이 있겠죠. 그러니까 밀란기를 거쳐 운동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봐봐요. 예, 박정희가 있단 말이에요. 박정희. 자, 박정희 보기 전에 이게 먼저 봐요. 혁명과 개혁을 조금 더 정리합시다. 예, 그러면 신석혁명이 있고 영국어 산업혁명이 있단 말이에요. 영국어 산업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있단 말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있고 레닌 혁명이 있단 말이에요. 산업혁명은 뭐가 될까? 신석혁명 이런 것은 정치적 측면일까? 경제적 측면일까? 경제적 측면이죠. 프랑스 혁명, 레닌 혁명은 뭘까요? 이거는 정치야, 경제야? 이거는 정치이죠. 이거는 경제란 말이야. 그럼 혁명이라는 것은 정치적 용어로 사용해요? 경제적 용어로 사용해요? 둘 다 사용한다는 거 알아란 말이에요. 둘 다. 예? 둘 다 사용해요. 자, 그러면은 혁명이라는 것은 경제적 급변, 영국어 산업혁명 뭘까요? 큰 경제적 변동이죠. 그럼 큰 경제적 변동이 있으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한다면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뒤따라서 변동이 돼야 안 돼요? 옛날에 어떤 여학생이 그러더라고. 어떤 여학생이 7급 합격해서 남자 애인이 있어. 애인이 삼성보험에 다녀. 삼성생명에 다녀. 근데 그 여학생이 그때 왔어. 나한테 왔는데 참 웃기더라고. 그 여학생이 나한테 사람은 인간이라는 것이 자랑하는 심리가 있는가 봐. 자랑하고 싶은, 내가 합격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가 봐. 아, 사람은 그런 심리가 있는가 봐. 그래갖고 나 그 여학생 얼마나 웃겼냐면은 그냥 쫙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빼입고 왔어. 그냥 히로도 그냥 높은 거 이렇게 해갖고 딱 빼입고 왔어. 그래갖고 그 여학생이 그러는 거야. 시험에 딱 자기가 합격했다니까 그냥 면접까지 최종 다 합격하니까 남자가 돈을 150만 원을 싸갖고 왔대. 돈을 갖고 현금을 갖고 왔대. 현금을 딱 들고 왔대. 그러면서 위에서 밑에까지 다 써줬대. 사줬는데 그 삼성생명 그 직원들이 그랬대. 야, 그 동료들이 그 남자한테 그랬대. 야, 큰일 나. 여자 도망가. 빨리 가. 그래갖고 여자 도망간다고 그 남자가 뭘까요? 돈을 150만 원 싸갖고 와갖고 자기 데리고 가서 밑에까지 다 뽑아줬다고 하더라고. 그럼 여자가 도망가겠어? 도망가지 않겠어? 이제 안 가겠죠? 에? 그래서 그런 여학생이 있어서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와갖고 타요 지랄하는 옛날에 그래 돼. 여기 봐봐. 자, 여기 봐. 역사는 변화되는 측면이라고 했지. 큰 변동이 있으면 뒤따라서 뭘까? 변동이 또 수반되죠. 자, 어떤 변동이 있으면 뒤따라서 변동이 수반돼야 안 돼요? 수반되잖아요. 합격했다니까 당장 이제 남자가 뭘까? 150만 원 갖고 와서 뭘까? 위에서 밑에까지 뽑아줬다 이게. 변동은 또 뒤따라서 뭐가 수반돼요? 변동이 수반되죠. 자, 큰 경제적 변동은 뒤따라서 뭐가 수반된다? 정치, 사회, 문화적 변동이 수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뭐냐면 혁명이라는 것은 되게 정치적, 경제적 두 개로 사용하는 거야. 정치와 경제.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큰 변동이 있으면 또 뭐다? 변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변동이 뒤따라서 수반된다는 거죠. 그것을 혁명과 계획이라고 그래요. 차이점 뭐라고 했어요? 급진적이냐 점진적이냐 그 차이점이야. 예? 그럼 여기 봐봐요. 박정희는 나중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할 수도 있을까요? 정변 과정을 거쳐 경제적 측면에서 뭘까요? 개혁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이렇게 정변 과정을 거쳐 경제적 측면이죠.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뭐로 전환됐다? 개혁으로 전환됐다. 지금도 일부 주장하는 학자 있어요. 예?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 있고. 이건 나중에 가봐야 돼요. 자, 알겠죠? 자, 아까 얘기했죠. 동학운동은 무슨 과정을 거쳐? 밀란 과정을 거쳐 뭐로 전환됐다? 운동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자, 여기 이거는 뭘까요? 경제적 큰 변동이죠. 변동이 있으면 또 뭐라고 했어요? 뒤따라서 변동이 수반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뭘까? 후반에 뭐가 시작된다? 생산 경제가 시작되는 거죠. 생산 경제가 후반에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경제일까요? 재직 경제이죠. 자, 여기 봐봐요. 새로운 석기, 간석기이죠.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옛날에 있었던 석기이죠. 옛날에 있던 석기는 뭘까요? 뗀석기와 골각기이죠. 이렇게 돼요. 그럼 문제 구성할 때 여기 봐봐요. 신석기 때 뗀석기를 사용했다. 맞나 틀리나? 맞죠? 뗀석기를 최초로 사용했다면 그건 틀리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국사에서 봐봐요. 공부할 때 뭐는 만든다고 하세요?
암기노트는 작성한단 말이야. 암기노트. 국사에서 꼭 암기할 것은 뭘까? 최초로 등장은 꼭 암기하는 거란 말이야. 최초. 예? 간섭기의 토기죠. 그렇죠. 그러면 신석기 때 뗀석기를 사용했다. 틀린 건 아니죠. 뗀석기를 최초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틀리죠.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초의 등장은 꼭 암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뗀석기가 골격이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경제? 여기는 생산 경제고 여기는 무슨 경제? 채직 경제란 말이에요. 채직 경제. 채직 경제가 무슨 경제로 전환돼요? 생산 경제로 전환되죠. 그러면 여기서 뭘까? 여기 봐요. 청동기 때 뭐가 발생한다? 청동기 때. 예? 청동기 때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죠. 잉여 생산물이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는 뭘까? 생산 경제가 중심이 되는 거죠. 예? 출제될 때니까 생산 경제가 중심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예? 채직 경제이죠. 채직 경제가 그러니까 뭘까? 이게 정책일까? 이동할까? 이동하죠. 이동하죠. 그리고 이동하면 뭐 생각나나요, 여러분? 저 포천에 가면 뭘까? 이동갈비 있죠. 포천에서 있다는 사람, 포천, 파주 이런 데 있었던 사람 손 들어봐. 그 몇 사단이야? 거기 군단이 있죠. 또 거기 여군으로 갔었어. 애인 거기 있어. 거기 가면 이동갈비 있잖아.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어. 이동생활 하죠. 이동생활에 대해서는 왜 그러니까 생산경제니까 어떻게 돼요? 이동하기 위해서 생산해야 되면 뭘까? 이거 수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동할까 정착할까? 정착하죠. 정착해요. 예? 이동한다면 이동하니까 여기는 무슨 사일까? 정착하니까 뭘까요? 자, 시족사이죠. 시족사이란 말이에요. 이동하니까 여기는 무슨 사이라고요? 무리사이죠. 무리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동물왕국 보면은 뭐가 있어요? 동물사이 있단 말이에요. 동물사이를 뭘까? 무리사이라고 하죠. 그럼 왜 무리사일까? 모든 것을 뭘까? 무리에서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을 했으면 뭘까? 채집을 했으면 뭘까? 소비를 해야 되겠죠. 생산과 소비 단위가 어떻게 될까? 채집과 소비 단위가 뭘까? 물이라는 거죠. 물이다. 이것이. 그러면 여기는 생산과 소비 단위가 어떻게 될까? 시족이라는 거지. 예? 그러면 무리사라는 것은 모든 것이 뭘까? 무리 내에서 해결되죠. 무리 내에서 해결되니까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존재하지 뭘까? 대체로 보편성은 뭘까? 보편성은 종내운이죠. 종내운이죠. 보편성은 특수성은 있지만 모든 존재하는 것은 특수성만 있어요. 보편성만 있어요. 함께 존재한다고 했잖아. 뭐가 더 부각되느냐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알았죠? 뭐가 더 부각되느냐 이런 거. 그럼 여기는 보편성은 뭐야? 종내운이야 조개운이야? 여러분 봐. 동물왕국 봐. 안 봐. 동물왕국 보면 뭐야? 사제집단 타집단 만나기만 하면 싸우잖아. 얘네들.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뭘까? 종내운이야 조개운이야? 조개운이죠? 그러면 이게 정착한다면 정착하면 뭘까? 나만 정착해? 딴 새끼도 정착해? 나만 정착해? 딴 새끼도 정착해? 딴 새끼도 나만 운이 있죠? 시험 볼 때. 또 구제를 하지 말고. 에? 운도 계속 있어요. 운이 있으면 운도 없을 때 있어요. 에? 그럼 나만 정착하나? 타 새끼도 정착하지. 그러니까 정착하면 뭘까? 만나면 싸워요? 친해요? 만나면 친해? 만나면 싸워? 보편성 특수성이 있으니까 싸우고 친하고 하겠지. 싸우고 친하고 하다 보니까 뭘까? 결혼이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면 종내운이야? 주로 조개운이 되는 거야? 에? 조개운이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에? 조개운이 되죠? 조개운이 된단 말이야. 에? 그러면 동해의 조개운 하면 뭐가 돼요? 신석이 유습이 되는 거지. 에? 그럼 여기는 부계사야? 모계사야? 모계사이죠? 모계사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왜 모계사이고 여기서부터는 뭘까? 가부장 중심사이라고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왜 가부장 중심사이가 돼요? 에? 자, 여기는 왜 모계사이가 될까?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지금 여기서 뭐를 다루는 거야? 지금 수업이. 자, 아까 그랬잖아요. 국사에서 공부할 때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시대와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지. 문제가 출제되는데 어디 시대에서 출제된 거 모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까 그랬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게 뭐가 많이 틀린다고 했어요? 삼국시대하고 삼국초기하고 이게 틀린단 말이야. 이게 하우란 용어는 뭐야? 여기까지 용어야. 하우란 용어는 삼국시대에만 사라지는 거란 말이야. 사라지고 새로운 말로 등장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에? 그럼 하우란 말이 고려 때 출제된단 말이야. 틀린 거지.
예? 하오란 시대는 언제 사라지는 용어야? 삼국시대 사라지는 거라면 삼국 초기까지라면 이게. 예? 그러니까 시대와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대와 시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면 시대가 변한단 말이야 이게. 예? 알아야 되겠죠? 흐름을 먼저 이해해야 되잖아. 자, 무게 사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게 봐봐요. 자, 여기서 하나 이렇게 봐봐요. 무신 정권이 있죠? 무신 정권은 오늘날까지 뭘까? 이들을 정권은 계기라고 불러요. 오늘날까지 교과서가 정반이라고 그래요. 오늘날까지 정반이잖아. 계기란 말을 안 쓰잖아. 그럼 문제 클 때 이때 계획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지. 있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정변 과정을 거쳐 계획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하겠지. 그렇죠? 그럼 또 함정팔도 이들한단 말이야. 이들을 최씨 정권이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해요. 맞아?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했으면 그건 계획이야. 교과서가 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에? 그러면 용어만 정리해도 뭘까? 문제를 접근해 들어갈 수 있잖아. 에?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양을 뭐라고 했어요? 늘려야 된다 그랬잖아. 에? 늘리란 말이야 이게. 공부도 하다 보면 재미있어 이게. 그리고 이제 찍어준다 이렇게 한다면, 찍어준다 줄여준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할 게 없어. 그렇지? 할 게 없단 말이야. 조금 더 노력하는 게 좋단 말이야. 조금 더 노력하는 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별력 한 5문제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해? 절대 못 찍어. 절대 못 찍는다는 것만 알아는 거야. 내가 20년 동안 뭘까? 그 변별력 들어오는 거 30문제 뭘까? 찍은 적 없다 이게야. 못 찍었다 이게야. 그거. 어떤 선생이나 마찬가지야. 변별력 들어오는 거 그 몇 문제 못 찍어 그거. 못 찍는다는 것만 알아란 말이야. 자, 이봐. 자, 남자를 왜 과거를 본다고 했나? 아까 남자의 과거를 보는 이유는 그 남자의 현재를 뭐한다?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죠?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해서 뭐 한다는 걸까? 과거를 통해서. 예? 이 사람을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뭘까? 미래를 대비하는 삶의 질을 습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해석을 기준으로 뭘까? 현재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 해석을 기준으로 언제?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현재야. 그럼 오늘날 경제의 중심은 남자야, 여자야? 경제의 중심은 남성이야, 남성이야, 여성이야? 또 특수성 들이대지 말고 보편적으로 아직은 누구야? 남성이지. 또 그래라 우리 집은 우리 엄마가요 집도 장만하고요 우리 엄마가요 용돈 주고요. 보편성이야? 그 집을 특수성이야? 나 특수성 들이대지 마. 특수성 들이대면 뭔가 그걸 코미디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벌 받잖아. 교도 선생님이 뭘까? 토끼 뛰면서 열 번째는 열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꼭 한 명이 있잖아. 야! 하면서 일어나잖아. 그 보편성이야 특수성이야 그 새끼 거. 내가 걔한테 물었어. 너는 왜 하냐 하니까 재미있어요. 뭐 이라고 했더라고. 그랬어. 그래 애들이 막 그러면 자기는 그게 재미있대. 애들이 막 자기를 막 손가락질하는 거야. 이 개새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재밌어. 뭐 이러한다. 일부러 한대. 자기는 일부러 한대. 보편성이야 특수성이야. 오늘날 경제의 중심은 누구야? 남성이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집은 누가 장만해? 남성이 장만하는 거야 집은. 여성이 뭐를 장만해요? 이불, 가구 이런 거 좀 장만하잖아. 뭐가 더 비중이 더? 집이 비중이 높아요? 다른 게 비중이 높아요? 남성이 장만하는 거란 말이야. 보편성, 특수성 말고. 그러면 신석기 때는 경제의 중심이 누구다? 여성이라는 거야. 경제의 중심. 왜 경제의 중심이 여성이야? 생산의 중심이야? 채집의 중심이야? 세계에 따라 틀리죠? 에? 이럴 때는 학문적으로 이게 비중이 높은지 이쪽이 채집이 비중이 높은지 검증이 안 돼요. 학문적으로. 그러면 지역에 따라 생산의 비중이 높은지 있을 수 있겠죠? 지역에 따라. 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말을 애매모호하게 쓴단 말이에요. 채집도 여전히 비중이 높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비중이 높아요? 에? 구체적으로 책을 안 쓴단 말이에요. 검증이 안 되니까. 에? 그러면 채집도 상당히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분업은 없어요. 부업은 없지만 단순한 분업인데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뭐를 할까? 사냥을 할까? 수렵을 할까? 주로 채집을 할까?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채집을 하고 남성들이 대개 사냥을 해야 돼. 그걸 단초적인 분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냥이라는 것은 되게 어떻게 할까? 어렵죠? 그리고 기복이 심해요. 사냥은.
사냥을 기복이 심하다면 아빠가 산돼지를 2마리 잡았어요. 그럼 시족이 어떻게 하겠죠? 산돼지 아빠 최고 이렇게 하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배가 막 나와요. 배를 두드리면서. 근데 그 아빠가 뭘까? 계속 빈손 왔다 갔다 하죠. 빈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또 며칠 지나니까 뭘까? 아빠가 뭘까? 곰한테 물려갖고 왔어요. 아빠들이. 그럼 아빠 최고야 병신이. 아빠 병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엄마들은 뭘까? 채집이 일정하게 채집이 수집된다는 거죠. 에? 채집은 기복이 없어요. 기복이 없는 거야. 에? 기복이 없단 말이야. 채집은. 그러면 기복이 없으니까 뭘까? 경제력이 뭘까? 여성이 더 우위야. 에? 경제의 중심은 여성의 중심이야. 요새 공무원이 좀 인기 좋은 이유는 뭘까? 월급이 많아서 그래요? 적어서 그래요? 기복이 없어요? 기복이 없잖아요. 일정하잖아요. 이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러면서 뭘까? 기복이 없잖아요. 에? 여성은 뭘까? 이때 기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는 누구 중심이다? 그래서 무게사이라고 하는 거다. 무게사이. 무게사란 말이에요. 근데 무게사에서 이게 잘 봐요. 경제 중심은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석기 때 집은 누가 장만하나? 옛날에 TV에 나오는데 이게 오늘날 티베트 있죠? 티베트 근처에 가면 한번 가세요. 아직도 무게사이가 있어요. 아직도 무게사이가 있는데 거기는 집을 누가 장만해요? TV에 한번 나오는데 여성들이 집을 장만해요. 그러니까 이걸 신석기 때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티베트 근처에 집은 여성들이 장만한단 말이에요. 여성들. 그리고 이 지역을 남자들은 뭘까? 어렸을 때부터 뭘까? 벽타기 훈련을 하는데 이때 어떤 남성이 이제 결혼 정령이 된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창문에서 뭘까?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아니라 노래를 불러. 그러면 어떤 지나가던 이렇게 그걸 구경하는 남성이 뭘까? 노래를 불러요. 에? 그러면 이때 노래가 뭐냐면 사랑을 노래라는 건데 불러가. 근데 노래를 어떤 남성이 노래를 부르는데 뭘까? 이 여성이 뭘까? 문을 확 닫았어요. 문을 확 닫으면 뭘까? 이 남자 퇴짜 맞은 거야. 퇴짜 맞은 거. 그러면 남자가 부르는데 또 뒤따라서 뭘까? 여자가 다시 불러줘요. 불러주면 뭘까? 이게 승낙한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전통이 뭘까? 여성을 창가에서 노래 부르는 게 이게 전통이야 불러가. 신석기 이래로 전통이야 이게. 여성 창가에서 노래 부르는 거에 언제 이래로 전통이다? 신석기 이래로 전통이라는 거 알아? 문 탁 닫으면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퇴짜 맞은 거. 그러면 여성이 바로 뒤따라서 노래를 불러주면 어떻게 돼요? 저녁에 들어오라는 거야. 저녁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남자들은 뭐야? 어렸을 때부터 벽타기 훈련을 쌓아. 창문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쌓아. TV에 나왔어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다가 말까? 애가 한 마리 태어나요. 한 마리 태어나, 2마리 태어나, 3마리, 4마리, 5마리 이게 아니라 이제 뭐냐면은 또 부부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면 뭘까? 이혼한단 말이에요. 집은 본래 누구 거야? 여자 거죠? 그럼 누가 떠나요? 여자가 떠나야 남자가 떠나야 돼요. 남자가 떠나죠? 그럼 남자는 평생 혼자 살아요. 또 새로운 여자하고 또 살아요. 새로운 여자가 살고 이 여자도 뭘까? 새로운 남자하고 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일불처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불처가 아니고 일단 경제의 중심은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편집해요. 자, 여기서 경제에서 중요한 것이 청동기 때 뭐가 발생한다? 잉해가 발생해요. 잉해가. 왜 발생할까? 기술 발전인데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뗀석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한쪽을 딱 때려. 양쪽을 때려보면 뭘까? 양날집게죠? 양날집게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돌을 한쪽을 때렸단 말이에요. 이걸 뭐 한날집게죠? 양쪽을 때리면 뭘까? 양날집게죠. 이렇게. 그 양날집게에서 한날집게로 발전했을까? 한날집게에서 양날집게로 발전했을까? 한날집게에서 양날집게로 발전했겠죠?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점매면 뭘까? 이게 돌도끼죠? 돌도끼야. 돌도끼를 땅에다 찍으면 뭘까? 이게 갱이가 되는 거야. 돌갱이. 그럼 여기는 농사가 무슨 농사일까? 농갱이? 돌갱이 농사야. 돌갱이. 갱이에다가 뭘까? 땅에 찍다가 뭘까? 이렇게 한 곳 찍다 보면 뭘까?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펴야 돼. 허리가 피해서 아우 허리야 하면서 피면서 뭘까? 땅에다 찍어. 찍으면 뭐가 돼? 이게 돌삽이 되는 거야. 돌삽. 삽에서 뭘까? 보습. 차이는 없어요. 삽하고 보습은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농사다? 돌갱이하고 돌보습 농사야. 돌삽 농사야.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할까요? 예? 그러면 농기구가 뭐가 있을까? 추수를 해야 되니까 돌다시 있겠죠? 예? 그러면 여기는 무슨 농사가 되기 때문에 생산력이 증대되는 걸까? 생산력 증대 없이는 변동이 없어요. 자, 여기 봐봐요. 국민 총생산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이 어떤 국민이 뭘까?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급에 40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보다 소비가 감소되겠어요? 증가되겠어요? 소비가 증가되겠죠? 그러면서 뭘까? 문화생활이 더 전에보다 활발하겠죠? 그럼 문화산업이 더 발달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일단 생산력이 증대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잉여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나무쟁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무슨 쟁기가 발생해요? 나무쟁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나무쟁기. 그 쟁기 초기 쟁기를 가리켜서 따비라고 그래요. 따비 농사가 시작되는데 그걸 따비 농사를 초기 쟁기라고 그래요. 쟁기를 누가 할까? 예? 나무쟁기가 등장하는데 쟁기를 누가 한다? 소가 할까? 말이 할까? 닭이 할까? 돼지는 아니겠죠? 쟁기질을 누가 한다? 소가요? 말이에요? 돼지 새끼가요? 쟁기질을 누가 한다? 처음에 쟁기질을 사람이 해요. 사람이 할 때 누가 할까? 여성이 할까? 남성이 할까? 쟁기질을 남성이 해요. 그러면 경제의 중심은 누구로 옮겨갈까요? 남성으로 옮겨가요. 나머쟁기 하면 전에보다 생산력이 몇 배로 증가될까? 5배로 증가돼요. 5배로 증가돼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여기는 무슨 농사다? 갱이 농사가 무슨 농사가 된다? 쟁기 농사가 돼요. 나무쟁기. 쟁기는 처음에 누가 한다?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봐봐요. 시족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서 뭘까? 노동력이 20명이 있다고 합시다. 20명이 공동 작업을 해요. 공동 작업에서 공동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관점에서 뭘까? 어떤 여성 한 분이 신석기로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한다고 합시다.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가느냐면은 트랙터를 가지고 갔다고 합시다. 트랙터. 그럼 20명 작업을 혼자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20명 작업이 혼자가 되죠. 그럼 20명 생산을 한 명의 독점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가능하죠?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던 20명 작업이 나무쟁기를 사용하면 뭘까? 나무쟁기를 사용하면 20명이 뭘까? 몇 명이 가능하다? 5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몇 쌍을 부부라고 하는 건데, 예? 자, 몇 명이 할까? 몇 명이 가능해요? 5명이 가능하다겠죠. 예? 이걸 시족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로 전환되는 걸까? 친족 공동체로 전환되는 거라면 이게. 예? 그러니까 노동력이 20명이 뭘까? 가족이 전부 다 100명이라고 해봐요. 20명이 노동력이라고 해봐요. 20명 작업을 몇 명이 가능해요? 5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20명 작업이 5명이 가능하고 오늘날은 몇 명이 가능할까? 이거 봐요. 시간을 가면 3명이 가능하고 2명이 오늘날은 1명도 충분히 가능하다겠죠. 예? 그러면 역사의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생산자가 발전 20명이 5명, 5명이 몇 명? 3명, 1명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소단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 단위는 뭘까? 계속 축소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생산과 소비 단위는. 그러면서 오늘날은 무슨 가족이라고 그래요? 핵가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핵가족 이렇게 했죠? 오늘날 핵가족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시대를 잘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은 13평 원룸이 굉장히 발달했단 말이에요. 13평 원룸이. 예. 혼자서 얼마든지 먹고 산다 이야. 그래서 어떤 여성이 절대 시집 안 간다고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3평 원룸에 와요. 시집 안 간다고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옆집으로 뭘까? 절대 장가 안 간다는 하면서 뭘까? 13평 원룸에 왔단 말이에요. 절대 장가 안 간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혼자서 얼마든지 먹고 산다 이게 오늘날은. 에? 그래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두 개 합쳐서 26평이 되죠. 이게 간단하게 늘어나. 그래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날 한 명이 생산과 소비할 것이 뭘까? 몇 명 해야 돼요? 20명 해야죠? 20명 할 거 몇 명이에요? 5명. 5명이 몇 명? 3명. 3명이 2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생산과 소비 단위는 계속 역사 발전해서 뭘까? 커질까? 작아져가는 걸까? 작아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시족 공동체가 청동기 때부터 무슨 공동체가 된다? 친족 공동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라 말에 가면 친족 공동체가 확대되겠어요? 또 축소 분화되겠어요? 축소 분화되겠죠. 그러면 고려시대 가면 대가족, 소가족, 종가족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에? 그러면 오늘날은 뭘까? 대가족이야, 중가족이야, 소가족이야? 오늘날은
뭐 대부분 소가족, 핵가족 이렇게 되죠. 소가족, 핵가족 같은 말이니까. 예?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 단위는 계속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쟁이는 누가 한다? 남자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권이 누구로 옮겨와요? 남자로 옮겨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되는 걸까? 가부장 사이로 전환되는 거죠. 예, 가부장 사이로 전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 시대는 뭘까? 약탈 전복 전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장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남자가 권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권력을 가지니까 뭘까? 여기서 여자가 떠나요? 못 떠나요? 떠나면 죽겠번져 남자가. 예? 여자 떠나면 죽겠번져. 이혼하면 죽겠번져. 여기는 이혼이 가능하지만 서로가. 여자 떠나면 죽어 남자한테. 예? 그러면서 뭘까 또 부인도 하나 더 둘 이렇게 둘로 들어가.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오면 뭘까 일부 일차가 고정된다 말이에요. 고정됐다가 뭘까 또 남자가 권력이 있으니까 일부 다쳐러 가는 거죠. 예? 일부 일차가 성립되면서 일부 다쳐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이 신석기 때 일부 일차만 틀려요. 예? 청동기 때 일부 일차가 되는 거죠. 가부장사가 되면서. 그러면서 일부 다쳐러 간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일단 흐름을 이렇게 잘 봐요.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뭘까 이게 봐요. 자, 이건 뭐를 갖고 시대를 구분했어요?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청동기, 초기철기 이런 것은 뭐를 갖고 시대를 구분했다? 생산수단이죠. 생산수단이 철이냐, 청동이냐 이렇게 되죠. 돌이죠. 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석기란 뭐라고 했어요? 이게 간석기, 토기 등장이죠. 농계가 목적이죠. 방적수 이렇게. 이걸 신석기 시대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특수성이 뭐라고 했어요? 농계가 목적마다 신석기 후반에 등장한다 그죠. 그러니까 신석기 후반에 뭐가 시작됐다? 생산 경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문제 구성할 때 신석기 초반부터 초기부터 뭘까? 정착성을 했다면 틀려요. 예? 정착성을 하지 못한다고 후반이란 말이에요. 최근의 학설은 중반이라는 학설도 있어요. 초반하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뭐로 전환돼요? 시족이죠.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채집이니까 이동하고 무리 사이죠. 무리 사이란 말이에요. 무리 사이가 뭐로 전환된다? 시족 사이로 전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모기 사이고 조계운이죠.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조계운이라는 결혼이죠. 결혼을 통해서 시족이 몇 개 통합된단 말이에요. 통합되는 걸 무슨 사이다? 부족 사이라고 그래요. 부족 사이. 시족이 몇 개 통합되는 것이. 시족이 몇 개 통합되죠. 통합될 때 뭐를 통해서 통합이 돼요? 전쟁을 통해서야, 조계운을 통해서야. 조계라는 결혼을 통해서죠. 결혼을 통해서 시족이 몇 개 통합되는 것이 부족사이죠. 부족사이가 뭐로 간다? 여기서 뭐로 간다? 잉해가 발생하면서 여기서 군장사이로 가죠. 군장사이로 간다겠죠. 성호국가 같은 말이야.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그러면 여기서 청동기 때 여러분이 알 것은 뭐냐면은 모든 변동을 원인은 뭘까? 잉여다. 잉여. 사회주의 사연이 발생했다고 봐요. 사회주의 사연이 발생했다. 계급 사이로 전환됐다. 가부장 사이로 전환됐다. 하나 찍을 때는 다 뭐다? 잉여란 말이에요. 그 변동을 촉진시켰다면 뭘까? 금속의 사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동기 때 모든 사회 변동을 원인을 하나 찍을 때 뭐 찍는다? 잉여란 말이에요. 그 변동을 촉진시켰다면 뭘까? 금속의 사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연이 발생했다. 계급 사회다. 가부장 사이로 전환됐다. 다 원인은 뭐 찍는다? 잉여란 말이에요. 금속의 사용은 그것을 뭐 하는 걸까? 촉진시킬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 할 때 하나 찍을 때 뭐 찍는다? 잉여를 찍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신석기 때 변동은 다 뭘까? 다 변동은 생산 경제가 시작됐다는 데 변동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경을 뭐라고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혁명. 혁명이란 말은 뭘까? 진보적으로 뭘까? 큰 변동이라고 했죠. 큰 변동이 뭘까? 생산 경제란 말이에요. 뒤따라서 변화가 수반된다고 했죠. 정착하니까 뭘까? 시족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무리사회죠. 무리사회가 뭐로 발전해요? 시족사회로 발전하고. 잘 봐요. 시족사회가 조계홍이라는 결혼을 통해서 뭐로 발전한다? 부족사회로 발전하죠. 그럼 문제 구성할 때 신석기 때 사회 발전 단계는 뭘까? 부족사회란 말이에요. 발전 단계로 문제 출제되면은 부족사회 기초 단위는 뭐다 하면은 시족이란 말이에요. 시족이죠. 그러니까 부족사회라는 것은 뭘까? 시족이 조계홍이라는 결혼을 통해서 몇 개 통합된 것이 부족사회란 말이에요. 부족사회 개념이. 그러면은 무리사회의 개념은 뭘까? 몇 개의 가족이 무리죠 이동하는 것이 무리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 사이 지소 단위는 뭐다? 가족이죠. 몇 개의 가족이 무리지어 이동하는 거고, 부족 사이는 뭘까? 조계라는 결혼을 통해서 시족이 몇 개 통합된 것이 부족 사이란 말이에요. 부족 사이가 뭐로 발전했다? 분자국가로 발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시대 구분은 여기까지 우선 합시다. 무리 부족 사이까지. 요건 나중에 할 테니까. 자, 여기서 쉬었다 합시다.